현대미술에서는 추상미술이 중요한 장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상이 아니라 점, 선, 면 또는 색으로 대상을 표현하는 건데요. 이런 개념을 음악에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모실 분은 선율을 해체하거나 재조립하고 악기에 새로운 쓰임을 부여하면서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고 있는 분입니다. 첼리스트 이옥경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세종에서 아침 일찍 버스 타고 부지런히 와주셨죠? 네네네. 감사합니다. 당연히 그러고 와야죠. 불러주셨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현재는 이제 원래는 독일에서 머물고 계시는데 잠깐 한국에 들어오신 거죠? 네, 작년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DAAD라는 아티스트 레지던스를 하다가 있다가 이번에 리움 미술관에서 워크숍을 요청을 받아서 잠깐 들어왔습니다. 그 리움 미술관과 함께한 워크숍은 이미 진행을 하셨나요? 네네네. 와서 한 5일 정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워크숍이라는 곳은 이제 공연을 하러 오셨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워크숍을 하러 오셨다고요? 네, 약간 공연 겸 워크숍이었고 그리고 또 이번 주 목요일은 또 알코 미술관에서 짧은 공연도 하나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됐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예를 들면 동일한 음악을 하는 한국에 있는 다른 아티스트들과 함께하는 워크숍일까요? 아니면은 새롭게 내가 하는 음악을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었을까요? 제가 하는 음악은 아무래도 아직 한국에서는 그렇게 기반이 넓지가 않아서요. 이번에는 제가 하는 음악에 대해서 약간 소개도 해드리고 그리고서 또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즉흥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워크숍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물리 선생님도 오셨고 도덕 선생님도 오셨고 그래가지고 저는 참 재밌었어요. 그렇군요. 자, 순간순간 즉흥이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힌트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쭉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첼로를 보통 연주하고 첼리스트와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면 이제 흔히들 음악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가장 유명하게는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같은 것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굉장히 잔잔하고 소위 우리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그런 멜로디가 흐르는 곡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옥경님의 음악은 굉장히 독특하고 개성 있고 매력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옥경님의 음악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스스로 나는 어떤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다라고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그건 저도 사실 좀 힘든 주제이긴 한데요. 저는 요즘에 그냥 개인적인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고 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장르나 스타일에 부합되지 않고 그냥 제 나름대로의 독특한 방법을 찾는 그리고 저만의 방법을 찾아나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더 복잡해졌나요? 아니요. 옥경 스타일로 가죠. 감사합니다. 좋네요. 개인적인 음악. 이건 사실 그렇죠. 장르나 어떤 특징을 굳이 타이틀로 묶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음악이라는 장르를, 음악이라는 그 예술 영역을. 근데 굳이 이제 그러면 그래도 대중들이 알기에 그러면 그 개인적인 것은 어떤 것에 더 가까운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즉흥을 기반으로 한 실험적인 작업 이런 것을 주로 하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정통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셨고 한국에서 예중예고를 나오고 이제 유학을 가게 되셨다고. 그 과정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첼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했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전형적인 한국 교육 방법. 그래서 그 클래식 특히 서양 음악, 서양 클래식 음악을 계속 했고요. 그래서 예원 예고 나오고 입시를 위한 음악을 배웠다고 하면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때 사실 제가 원해서 첼로를 시작한 거는 아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악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이 깊다고는 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항상 좀 애매했던 게 제가 항상 그냥 항상 너무 못하진 않고 조금만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그러진 않아서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니가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될 텐데 그래서 계속 했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동안에는 연습도 많이 하고 했지만 음악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대학교를 시험을 쳤는데 다행히 네.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대학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국에서 그냥 뭐 당연히 어머니가 원하시는 네. 대학교에 원서를 냈는데 안 돼서. 근데 다행이라고 얘기하셨네요? 네, 왜 왜냐면 다행이죠? 저는 첼로를 그만두는 게 그때는 소원이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예. 그 첼로를 배웠을 때 기억이 이렇게 좋은 기억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원해서 했던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이건 난 그냥 우리 엄마를 위해서 내가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그러면은 첼로를 관두고 뭐를 할까. 그래서 네. 근데 고등학교 때 우연히 재즈라는 음악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저거는 뭔가가 좋은 것 같다. 난 저거는 들으면 들을수록 좋다. 저걸 네. 해보고 싶다. 약간 그래서 그때 제가 또 어디서 라디오에서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들은 네. 게 버클리라는 학교가 있다. 네. 보스턴에 가면은 재즈를 가르친다. 그래서 그냥 속으로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거기 가고 싶다라는 네, 그래서 마음을. 네. 그 어머니가 그래서 또 재수를 할래, 유학을 갈래. 그래서 저는 보스턴에 있는 학교를 가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가서도 정통 클래식을 그러면 첼로 연주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첼로를 그만두시려고 했었다기 때문에 가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진짜 첼로는 전혀 다시 볼 생각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게 음악학교다 보니까 네, 네. 악기를 처음 2년 동안은 계속 연주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악기가 첼로밖에 첼로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갔죠. 그래서 그렇게 막 연습을 많이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래도 레슨도 계속 하고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할 때마다 특히 바흐 같은 거를 할 때마다 그 선생님이 하시는 그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 해야지만 받아들여주는 상황이었는데 네. 거기를 가니까 그냥 너가 좋은 대로 해. 약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반대지? 약간 맨 처음엔 반신반의하다가 네. 근데 그러면서 약간 확실히 누가 칭찬을 해주니까 그런가 보다 나쁘지 않은가 봐. 흥이 나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재밌네 하면서 다시 첼로에 약간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첼로를 계속 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아니었고 그때도 그냥 나쁘지 않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랬는데 여전히 마음속에는 그냥 재즈를 하고 싶다 그 마음을 그때도 품고 계셨던 거예요? 예, 근데 솔직히 말해서 딱 그때 가서 그 학교에 가서 재즈 약간 수업을 듣기 시작하는데 제가 알았던 재즈는 재즈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전통이 있구나. 그래서 나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들어봤는데 네. 이거는 첼로로 그러니까 뭐 꼭 첼로로 재즈를 하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지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걸까? 이게 내가 진짜 원했던 그건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영화 음악 거기서 그곳에서도 전공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전공하는 친구들 프로젝트를 많이 녹음을 해주다가 이거 재밌겠다. 그리고 사실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네. 요소 중에 하나가 영화거든요. 어릴 때부터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서 네. 장르 가리지 않고요. 네. 그래서 그때 약간 영화 음악 그쪽도 재밌겠다 해서 전공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정했죠. 네. 그래서 첼로는 계속하고 하지만 전공은 영화 음악. 그래서 곡 쓰는 영화 음악 작곡이요? 네네네. 그래서 곡 쓰는 것도 거기서 좀 공부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죠. 와, 버라이어티한데요? 그 과정 자체가? 네, 물 흐르듯이 갔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물 됐네요. 흐르듯이 갔지만 굉장히 새로운 길을 계속 뭔가 찾아내고 발견해가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부터 좀 그런 게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기존의 연주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첼로를 연주했는데도 좋아. 네. 그대로 자연스럽게 해봐. 이런 반응을 받고 네. 새롭게 더 도전을 해보셨다고 했는데 네. 그래도 특별히 이제 정통적인 첼로의 연주 기법이라고 하면 악기를 이제 활로 켜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하고 계신 네. 뭐 악기를 두드린다든지 뭘까 긁는다든지 네. 이렇게 완전 새로운 방식으로 연주 방식을 가져가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그것은 아무래도 제가 NEC라는 학교를 버클리 졸업하고서 학사, 석사 항상 헷갈리는데 네. 마스터를 하러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네. 거기에서 전공이 임프로비제이션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앙상블을 들으면서 신기했던 거는 사실 선생님들도 대단하셨지만은 그 같은 전공을 듣는 친구들이 되게 다양한 음악에 대해서 알고 연주에 대해서도 폭이 되게 넓어서 네. 그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서 그냥 옆에서 해봐.
괜찮아, 재밌어. 똑같은 거죠. 그래서 네. 더 해봐도 돼. 약간 소리가 그렇게 나도 이상이 무슨 괜찮아. 새소리가 나도 괜찮아, 그거 재밌는데 더 해봐. 그러면서 또 그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또 같이 공유하고 듣다 보니까 이런 거로도 음악을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저 혼자 재밌어서 이것도 되네, 그게 아니라 이런 소리들과 이런 그 음악을 가지고서 진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런 것도 존재하는구나. 그러면서 2년을 보내고 그 후에는 뉴욕을 가게 됐어요. 네. 그것도 뉴욕에서 왔던 연주자, 작곡가 데이브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와서 워크숍을 하는데 제가 그 워크숍 앙상블에 참여를 하면서 되게 새로 뭔가를 많이 받아간 느낌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또 그분이 제가 하는 연주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좋다라는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서 그게 뭐지? 네. 저 사람은 뉴욕에 있다는데? 그래서 뉴욕에 뭐지? 그래서 뉴욕에 한번 가볼까? 가봤죠. 네. 근데 가봤는데 완전히 신세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분이 하는 공연장을 찾아갔는데 타니게라고 지금은 없어진 공간인데 그 공간을 들어선 순간 난 여기는 완전히 너무 환상적인 공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일단 모든 게 그 전까지는 재즈 클럽을 그래도 좀 갔던 편인데 이 클럽에 갔었을 때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되게 심플한 공간이었는데 꽉꽉 차여 있었고 일단 이 모든 사람들이 서서 이 공연을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그 느껴진 열기가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음악도 너무너무 좋았고 근데 그 분위기가 너무 또 뭐랄까 되게 평준화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되게 데모크라틱한 그 공연장 연주자라고 해서 막 내 음악을 보여줄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 네. 그래서 그러니까 관객과 연주자가 이렇게 평등한 위치에서 수평적으로 그런 공연. 그게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나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내가? 거기서 뉴욕에 대한 약간 꿈을 키우고서 학교를 졸업하고서 조금 이따 갔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우리 이호경 님이 이 굉장히 힙한 이 패션도 약간 힙하게 느껴서 되게 잘 어울리신다. 그 예를 들면 그런 공연장에서 진짜 퍼포밍을 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그냥 상상이 되고요. 한번 꼭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음악을 살짝 들어보기 전에 그 이호경 님께서는 아까처럼 뭐 예를 들면 굉장히 독특한 방식의 음악 연주, 모든 소리를 음악의 재료로 삼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걸까요? 어떻게 보면은 실수로 나오는 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제가 첼로가 없으니까 뭐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약간 소위 말하는 노이즈라고 잡음, 협음, 불협화음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소리도 잘 듣기만 한다면은 그 안에서 음악적인 요소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소리에서 음악을 찾겠습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다행히 그때는 제가 되게 싫어했긴 했지만 다행히 어렸을 때 첼로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기반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을 가지고서 거기서 꾸준히 변형을 시키고 약간 조금 더 뭐랄까 확장을 시키다 보면은 비슷하지만 색다른 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소리들 갖다가 다 재료로 쓰는 거죠. 그래서 다 이렇게 잘라낸다기보다는 이걸 갖다 다 확장을 시키고 변이를 주고 그러면서 또 거기서 나오는 음악적인 아이디어들, 요소들. 근데 그거는 또 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이 음악이 적어도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나름 전통이 꽤 있는 음악이기 때문에 또 그런 거를 또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습득하다 보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잘 담긴 앨범이 있더라고요. 지난 3월에 발표한 시그널. 굉장히 실험적인 앨범이라고 들었는데 이제 이 앨범을 발표하고 나서 직접 퍼포먼스도 기획을 하시고 또 라이브로 선보였던 그런 곡이라고요? 사실은 앨범은 라이브로 된 공연인데요. 이게 유럽에서 뉴뮤직 페스티벌 3군데에서 같이 커미션을 받아서 이 익스플로러 앙상블이라는 앙상블하고 같이 만든 곡인데요. 그래서 연주는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10월, 11월 유럽에서 했고 그 라이브를 녹음을 한 거랑 그리고 제가 스튜디오에 가서 그거를
세 가지 라이브를 녹음을 다 같이 조합을 해서 제가 또 스튜디오에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 자체도 약간 실험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믹싱을 다 했습니다. 믹싱까지요? 네네. 네, 보통은 그 또 다른 분이 하시잖아요. 전문. 그렇죠. 네. 근데 이 앨범은 제가 약간 좀 색다르게 만들고 싶었던 이유가 그냥 라이브 앨범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실황을 갖다가 그대로 있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듣게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주로 목적인데 네.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건 그게 아니라 이 소리를 가지고서 아주 색다른 듣는 경험을 만들어 보자. 근데 그런 건 사실 이렇게 딱 엔지니어 그러니까 진짜 이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방법을 제가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요? 네네네. 그래서 제 나름 약간 상상의 공간에서 들릴 것 같은 소리도 넣어보고 이것저것 실험적으로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1분만 살짝 네네네. 감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시그널에 수록된 음악 중에서 어떤 음악 들어볼까요? 네, 이 곡은 사이드의 두 번째인데 테일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작품들은 그 곡의 메인 연주자들을 이름을 따서 정해졌어요. 그래서 테일러는 플루트 하는 친구입니다. 네. 함께 들어보시죠. 와. 네. 신세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침 음악인데. 이옥경님과 익스플로어 앙상블이 함께 연주한 테일러 아주 짧게 저희가 1분만 들려드렸습니다. 어딘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에 제가 딱 놓여 있는 느낌이에요. 아무도 없고. 네네. 혼자 있는데 약간 두려운 마음도 들면서 굉장히 호기심이 발동해서 어딘가 뭔가 아주 잔잔하게 불빛이 저기에서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생경하지만 또 그게 좋은 그런 느낌을 주는 곡이네요. 제대로 감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저는 그 생각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예. 왜냐하면 이 곡들은 그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각각의 연주자들에 대한 곡이기 때문에 사실 이 곡은 이 테일러라는 친구를 만났을 때 이 친구가 되게 잘하는 친구긴 하지만 약간 되게 세심하고 약간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서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해서는 약간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서 만든 곡이긴 해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확실히 있어요. 약간, 그러면 이 함께 하신 연주자의 이름을 따서 지금 플룻 연주자인 테일러라는 분의 성함을 따서 트랙 네임을 정했는데 그 연주자들의 다른 분도 있습니까? 이 곡에 수록이 돼 있습니까? 네네네네. 그런 식으로요? 네네네. 그래서 모든 곡들이 거기에 저까지 포함해서 7명이 연주를 했는데요. 그래서 각각 그 사람들의 특징?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 이걸 만든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일일이 다 각자 연주자를 따로 만났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제가 제시한 소리들을 같이 만들어 보면서 제가 그 소리를 녹음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하면서 저 사람은 저 소리를 좋아하는구나. 저 소리를 할 때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그래서 제 나름 약간의 파악을 했죠. 그래서 만들어진 곡이 시그널입니다. 와, 멋있습니다. 오늘 뭐 짧은 1시간여 시간이겠지만 오늘 저와 인터뷰를 하고 가신 이후에 괜히 그 기대를 하게 되네요. 우리 이옥경님께서는 저에 대한 인상을 어떤 소리로 상상해 보셨을까? 감히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음악을 딱 듣다 보면 뭐 아까 즉흥 연주, 실험 연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즉흥 음악이라면 음악 그 악보에 이 음표들이 과연 있을까? 아니면 정말 즉흥적으로 그냥 그때의 느낌과 분위기에 따라서 할까? 근데 함께 또 하면 뭔가 조화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뭐 서로의 지시를 한다든지 서로 의견을 나눌까? 이런 궁금증이 드네요. 네. 사실 그거는 제가 뉴욕에 간 다음부터 약간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했었는데요. 왜냐면은 저는 소위 말하는 음악 교육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악보를 볼 줄 알고 같이 협주를 하는 데 익숙해져 있지만 뉴욕을 갔었을 때는 사실 그런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는 친구들이 많았었어요. 하지만 너무 좋은 음악을 만들고 있었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랑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만약에 내가 이 곡을 막 같이 하고 싶은데 이 친구들한테 악보를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만들기 시작했던 게 약간 텍스트랑 타이머 그런 걸 사용한 스코어를 제가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거기에 또 방향을 여러 번 수정도 하고 하면서 거기에 또 뭐 이렇게 딱 이렇게 진짜 악보를 쓸 때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갔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각자 연주자들의 소리를 따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트랙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트랙 자체가 스코어 중에 하나인 거고 또 하나는 멜로디가 들어간 거 되게 심플한 멜로디지만 그 모티브를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라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간 스코어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어떤 거는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작가 중에 두 명이 세뮤얼 베켓이랑 이상인데요. 네. 그 세뮤얼 베켓의 First Love랑 이상의 날개하고 사실 읽어보면 같은 스토리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단어들 있잖아요. 네네. 그 숫자를 가지고서 음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랑 스케일이랑 같이 합쳐서 와. 스코어를 만들어서 그렇게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섞어서 했는데 근데 이 익스플로어 앙상블은 원체 이런 뉴 뮤직을 전문으로 하는 앙상블이기 때문에 네. 이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안 물어보셨죠? 같이 했을 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이 어떤 실험적인 음악을 추구하고 싶은 분들끼리 함께 모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또 새로운 음악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음악은 정통적인 클래식 악기의 연주에서 그런 음악을 내는 게 맞아? 라고 의문을 갖는다거나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옥경님의 음악은 어떻게 보면 아까 불협화음 얘기하셨잖아요. 조금은 불편하거나 조금 거슬리거나 그렇죠. 아니면 낯선 소리라고 여겨지는 소리들이 이제 새로운 음악으로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 그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옥경님이 생각하시는 정의하는 음악의 개념은 뭘까요? 음악의 개념은 음악은 이런 거다. 음악은 이런 거다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네. 저는 사실 제가 만드는 음악은 제가 이걸 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가장 신선했던 거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 제가 결정을 내리고 제가 계속 생각을 하지만 제가 정해진 그 안에서 개인적인 계속 선택을 내릴 수 있다. 약간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매력이었고요. 근데 사실 저는 실험 음악이 당연히 뭐 노이즈라던가 아까 뭐 불협화음이라던가 그런 걸 써서 듣기 힘들 수 있지만 사실 실험 음악이란 거는 지금 음악 역사를 보면은 사실 계속 꾸준히 해왔던 방법이고 그냥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실험이기 때문에 소리를 갑자기 뭐 안 쓰던 소리를 써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보통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더 전형적인 음악을 만들 때도 약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간다던가 약간 관점을 조금만 바꿔서 하는 것도 실험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실험 음악이라고 해서 무조건 거슬린다라는 거는 그거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 많이 접할 기회가 없고 그래서 그런 것뿐이지 제가 이번에 워크숍 같은 거를 하면서 보면은 다 상당히 열려 계세요. 그래서 그걸 그냥 듣는 방법에 대해서 그냥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거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어요라고 그냥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약간 조금 색달라도 이게 음악처럼 들리는구나.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음악을 한 곡을 더 듣고 올까요? 더 들어보고 싶어요, 자꾸. 그래서 현대음악 입문자인 저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곡을 또 소개해 주신다면? 이 앨범은 작년에 나왔는데요. 작년에 9월에 나왔는데 제가 최근에 만든 앨범들은 뭐 한국 부제가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영어 제목은 Just Like Any Other Day인데 한국 부제는 어느 날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첼로도 없고 라이브로든 악기도 없고 그냥 제가 혼자 미디로 만든 음악인데요. 제가 고른 곡은 Let's Walk Down the Swamp Together인데 이거는 셜록 홈즈 얘기입니다. 이게 뭐 문학과 제 나름 개인적인 음악과 취향. 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옥경 작곡의 Let's Walk Down to the Swim Together 였죠. 이 앨범의 이름은 어느 날? 네네. 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음악을 들으면서는 조금은 신비롭고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느낌이 들어서 약간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의 작품에도 굉장히 잘 어울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네네. 아까 우리 옥경님께서 이거 그 셜록 홈즈를 떠올리면서 네. 작곡하셨다고 해서 네. 그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궁금하네요.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사실 셜록 홈즈 약간 집착하면서 살았는데 그때 그 바스커빌의 사냥견? 그러니까 한국 제목은 확실히 모르는데 그게 장편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항상 거기를 보면은 늪지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번역이 그렇게 됐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80년대 나온 책에는 늪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늪이라는 게 너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 사실 한국엔 없는 지형이니까. 근데 사실 옛날에 늪 하면은 그 악어 나오고 그렇죠. 그런데 맞아요. 그 바스커벨 그 읽으면은 늪지로 산책을 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게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래서 약간 그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제 나름 막 상상을 해가지고 그 늪지가 어떤 곳일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늪지에 약간 그 더 약간 로맨틱한 아이디어를 제가 좀 던져가지고 네.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 감성을 가지고 만든 곡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번역이 잘못된 거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네네. 그러니까 스왑프가 아니라 사실 마시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한국에서 그때 늪이라고 네. 번역이 돼서 나중에 성인이 된 다음에 그렇구나 알게 알았죠. 되셨군요.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곡을 작곡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으니까. 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실험적인 사운드와 독창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첼리스트 이옥경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도 가능합니다. 너무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곡 작업하는 과정이 좀 궁금한데요. 보통 네. 어디서 영감을 받고 어떻게 기록하십니까? 네. 영감은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화도 좋아하고 뭐 책 같은 책에서 읽은 귀절이라든가 단어 그런 것도 있고 뭐 미술관 가서 그림 보면서 나온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그리고 사실 길 걸으면서 영감을 많이 받긴 해요. 네. 그래서 관찰하는 거 좋아하고 약간 사람들 구경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거에서 영감을 많이 받고요. 그래서 기록 같은 거는 그때마다 조금씩 적어 놓던지 아니면 어쩔 때는 그냥 제 폰에다가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한다고요? 약간 멜로디 조금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그 느낌을 살려서. 네. 그런데 거의 나중에 또 들으면은 전혀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 감정이 소중한 거니까. 그래서 나름 적어 놓고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고 그리고 어쩔 때는 그냥 사실 지금 들으신 그 음악도 제가 아마 그냥 심심했었을 때 할 게 없었을 때 그냥 컴퓨터에서 제가 혼자 그냥 깨작깨작 만들고 아마 조금만 만들어 놨다가 계속 돌아가서 또 조금 더 덧붙이고 조금 더 고치고 그랬던 곡 중에 하나예요. 네. 깨작깨작했는데 막 이런 곡이 나오고. 깨작깨작 맞아요. 그럼 갑자기 궁금해지는 건데 지금 한국에 계신 지 한 3주, 2, 3주 정도 되셨나요? 네네. 뭐 많이 구경하시고 굉장히 지금 아름다운 계절에 오셔가지고 뭐 좀 떠오르는 어떤 단어나 느낌 이런 게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덥네요. 맞아, 갑자기 이렇게 여름이 됐죠? 네, 그러게요. 근데 사실 저는 한국에 와서 진짜 요즘에 너무 좋은 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1993년에 한국을 떠났어요. 그래서 2019년까지는 한국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요. 네. 그다음에 어떻게 우연한 계기로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여기 한국에서 진짜 뭔가 새로운 에너지가 있다. 약간 그런 것도 많이 느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국악 방송에 있으니까 국악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사실 제가 국악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한 97년 8년 그러니까 보스턴에서 학교를 다닐 때부터 그냥 어느 순간부터 약간 흥얼흥얼 무슨 소리를 내는데 막 아리랑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혼자.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들여다봤던 게 약간 국악이 뭐지? 그래서 내가 왜 국악을 갑자기 이 안에서 가지고 있지? 근데 사실 제가 아는 국악은 진짜 국악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국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약간 그런 것 좀 더 들여다보고 또 국악하는 젊은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영감을 받고 네. 아, 저 친구랑 뭐를 했으면 좋겠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경계가 없고 뭔가 한계 짓지 않고 구분 짓지 않고 자유롭게 그 작업을 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아주 확장된 음악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즉흥이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네.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네. 그때 그 느낌 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네. 실제로도 굉장히 많은 집중력이나 아니면은 뭐 날성 감각 혹은 디테일 이런 네.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즉흥 음악이 뭔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즉흥 음악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그냥 자유롭게 하는 음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다 그것도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기 마련인데 네.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즉흥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순간 찰나에 나오는 소리들을 내가 얼마나 잘 들어줄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소리 안에서 음악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걸 잘 들음으로써 형식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이걸 갖다가 그리고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뭐랄까 뭉뚱그려서 하는 소리긴 한데 음악 그리고 음악을 듣다 보면은 제가 가려고 저 방향을 가는 게 아니라 그 음악이 저한테 저 방향으로 가라고 알려줘요. 네, 그래서 그걸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듣고서 그래 저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갈 수가 있지? 그럼 그 방법들을 제가 그 순간순간 찾아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 어쩔 때는 진짜 연주를 시작할 때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건 좀 그렇지만 되게 비워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근데 네. 그런 게 만약에 들리기 시작하면은 진짜 집중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진짜 집중을 하고 거기서 꾸준히 선택과 그 분석을 해야 돼서 근데 그러면서도 또 이게 음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도 놓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엄청난 작업이네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네. 매번 새로우니까. 네, 근데 그게 새롭다는 게 그 진짜 항상 뭐 새로운 걸 해야 된다는 강박보다는 약간 어쩔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수학하시는 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같은 문제인데 이걸 따로 다르게 풀어나가는 그렇죠. 방법이 있을까? 방식이 다른 거죠. 약간 그걸 찾아내면서 새로워지는 새로운 경험? 약간 그런 것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재밌고 힘들어요. 근데 재밌어요. 네. 아까 처음 시작하실 때 이제 한국 오신 이유가 그 즉흥음악 워크숍 때문에 들르셨다고 하셨는데 그 리움에서 있었던 그 자리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신다면 어떤 분들이 오셨고 또 어떤 질문들이 있었고 어떤 감상이 있었는지. 네.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분들이 오셨고 이번에는 제가 그전에 워크숍을 했었던 12분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23분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셨고 그런데 또 음악 하시는 분들은 한 3분의 1 정도 그리고 다른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도덕 선생님, 물리 선생님 그런 분들도 계셨고 연극에서 조연출 하시는 분도 계셨고 되게 다양하게 오셨어요. 그리고 한 분은 AI 디벨롭먼트 하는 회사에서 부사장님? 그래서 되게 다양한 분들이 오셨고 국악하는 친구들도 4명 왔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올렸고 생각보다 이게 사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면은 사실 균형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들 진짜 너무너무 잘 들어주시고 재미있어 하셨고 질문하신 것들도 그렇게 되게 열려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저렇게 해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사실 제가 유도하는 거는 지금 하고 있는 만든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들은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하는 걸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표현하시는 것들도 되게 자유롭고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진짜 저는 하면서 되게 치유라는 말은 좀 심할 수 있겠지만 저도 되게 많이 배웠고 그리고 듣는 재미가 되게 좋았어요. 그 소리가 가지고 있는 그때 그 순간의 생각과 느낌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자리였던 거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뭐 여러 명이 만났을 때 저 소리와 저 소리가 만났을 때 그때 좋았어요라던가 그런 식의 정확한 감상 포인트를 짚어주신 경우도 많았고 또 한 분은 사실은 리움에서 되신 분인데 커다란 쓰레기통을
쓰레기통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악기가 소리 만드는 도구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찾다가 아주 커다란 쓰레기통을 봤는데 서로 봤는데 보면서 이거 괜찮을까요? 그랬는데 소리를 막 좀 쳐보고 쓰레기 봉지를 소리를 냈는데 소리가 너무 좋아서 둘이 서자면서 이거 하시죠. 쓰레기 봉지였어요. 쓰레기통, 스테인리스 통이었 둘 다. 네. 와, 현장에서 그냥 악기가 되었네요. 네네네. 그래서 근데 소리가 진짜 괜찮았습니다. 네, 아 궁금합니다. 와, 근데 그 비전문가들도 즉흥 연주 가능할까요? 왜냐면 제가 그 즉흥 음악 워크숍 모집 안내문을 좀 읽어봤는데 비전문가 신청 대환영. 네네, 당연하죠. 이렇게 쓰여 있어서 이분 좀 되게 유머러스하고 되게 재밌고 귀여웠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가셔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정통 그런 악기가 아닌 그냥 그 순간에 떠오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서 소리를 낼 수 있다. 뭐 이런 용기를 주신 건가요? 네네네. 사실 그분들이 뭘 할지 모르겠어요 해도 제가 알아서 밀어드립니다. 제가 방법이 있어서.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뭐, 한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사인이 있어서 박수 치는 게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걸 해본 친구들은 약간 좀 두려워하는데 제가 박수를 칠 때마다 새로운 소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박수가 빠를 때는 2초에 한 번씩 나갑니다. 그러니까 2초에 한 번씩 계속 생각을 해서 여기서 뭘 하지? 하면 한 적어도 제 생각에는 한 10번째까지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세요. 근데 10번 넘어가면은 나 다 했는데? 근데 그 순간 제가 박수를 치면은 뭔가 다른 걸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이거 뭐지? 하면서 또 확장이 조금 되고 그래서 이게 약간 보는 사람은 재미있는데 하는 사람은 약간 당황스럽지만 근데 또 하고 나면은 그 또 되게 만족을 하세요. 그렇죠. 이것도 나오네요. 약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재밌게 저는 사실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을 계기로 이제 실험 음악이나 즉흥 음악에 조금 더 다가가고 싶고 호기심을 느끼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장르의 음악은 이렇게 들어보면 좋다. 이렇게 조금 뭐 팁이라면 팁 이런 걸 주신다면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험 음악은 이렇게 들어야지보다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그냥 들리시는 대로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갔다가 이건 실험 음악이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그냥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건 좀 뭐지? 궁금하네. 약간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음악 교육을 어렸을 때보다 다 받잖아요. 음악을 전공 안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 지식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런 특히 좀 실험적이라든가 생소한 음악을 들으러 갈 때는 이거는 내가 알아야 되는 음악. 내가 뭔가 지식이 있어야지만 알 수 있는 음악. 공부를 해야 하는 음악.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냥 단순히 가서 들어보시고 좋은 것만 취하셔도 된다. 그걸 다 이걸 갖다 실험음악은 뭐 소위 말하는 예술음악이니까 이걸 내가 좋아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지 마시고 이게 내가 좋은가? 재밌나? 재미없으시면 안 들으셔도 되고. 네. 그래서 음악은 음악이다. 들리는 대로. 팁이란 건 따로 없습니다. 그야말로 내가 느끼는 대로 들으시면 그렇습니다. 된다고 얘기해 주셨네요. 실험적인 음악을 하다 보면 이제 끊임없이 또 새로운 것, 그러니까 새롭다는 게 조금 더 다른 변이와 변주를 고민하실 것 같은데 자신의 어떤 그 독특함을 좀 지키면서도 또 새로운 영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은 뭐 삶 속에 뭐 그런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꾸준히 자기 검열인데요. 자기 검열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게 그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어느 순간 이게 제가 직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어쩔 때 바쁠 때는 그 뭐 몇 달씩 계속 쉬지도 않고 계속 공연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느 순간 이게 그냥 내가 연주자로서의 진짜 그 직업을 하고 있구나. 그럴 때는 사실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다행히 1년에 한 번 아니면 한두 번 정도 약간 강박을 느끼지 않고 그냥 이건 좀 에피소드인데 제가 뉴욕에서 아주 커다란 파크 애비뉴 아모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거는 그 시티 블록 하나가 전체가 공간이거든요. 연주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한 7층, 8층 높이에다가 그냥 뻥 뚫린 공간인데 거기서 제가 제 친구랑 같이 공연을 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가 제가 되게 지쳐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소용일까 이 정도로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랑 밤에 9시 넘어서 거기서 리허설을 했어요. 근데
그 넓은 공간에 저랑 그 친구 2명밖에 없으니까 너무 다 색다르잖아요. 그렇죠. 불도 안 켜져 있고 그래서 그래 우리 연습하지. 근데 뭐 하지 하다가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첼로 줄을 튕겼거든요. 네. 손으로. 근데 그 울리는 공간이 네. 너무 크니까 울림이 쫙 퍼지면서 들리는데 이건 뭐야? 그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네. 한 번 더 쳤었는데 네. 또 울려서 이건 뭐야? 그래서 네. 약간 그런 순간에서 재밌잖아. 또 약간 그런 식으로. 네. 네. 그런 식으로 나름 그때마다 이게 내가 뭐 더 잘해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뭐지? 이 소리가 뭐지? 음악이 뭐지? 약간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 계속 가지고 가려고 노력하는. 근데 그런 다행스럽게도 그런 계기가 자주 와요. 자주는 아닌데 네. 그래도 꾸준히 정기적으로 와서 네.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자주 오기를 네. 네, 응원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앞두고 있는 일정과 네. 또 음악가로서 앞으로 어떤 활동들 하고 싶은지 목표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계속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요. 네, 재밌게. 네. 근데 그게 사실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기도 하고 사실 맞아요. 제가 되게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요. 이거 당연시 안 하고 열심히 받는 기회마다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번 가을에는 또 국악하시는 연주자 5분하고 새로운 작업을 시작을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유럽에서 지금 공연이 좀 있긴 한데 네, 네. 그분들하고 그 공연이 잘 되면은 앨범도 내고 좀 전에 맨 처음에 들으셨던 그 박경소 씨도 같이 해주시고 네. 그래서 해금, 가야금, 검은고, 와. 대금 그리고 소리, 첼로. 네. 네. 그래서 좀 색다른 작품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네요. 기대하겠습니다. 응원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630번 쓰시는 분 아까 음악 들으시고 요정의 숲에 온 느낌 들었다고 얘기해 주셨고 글동무님께서는 음악이 참 신비롭게 들립니다 해주셨고 7785번 쓰시는 분 이옥경님이 즐기시는 문학과 영화 또한 궁금해진다고. 네, 호기심을 오늘 충만하게 주고 가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지금까지 첼리스트 이옥경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